우리 지난 시간에 이 핀치오프까지 강의를 했습니다. 핀치오프는 드레인의 전압의 값이 여기 드레인의 여기 인가되는 요 전압의 값이 다 소스 기준이라서요. VDS, VG도 S 기준으로 전압 차이입니다. 요 위에 옥사이드 층이 있고 게이트가 올라오겠죠. 여기에 VGS가 올라올 겁니다. 가운데 옥사이드 층이 있고요. 요 엣지 라인만 딱 뜯어서 보면 MOS 구조의 모스 캐파시터입니다. 그래서 이 옥사이드 기준으로 위에 있는 전압은 VGS일 거고 요 반도체층 여기 엣지 요 핀치오프 되는 요 지점이죠. VDS일 겁니다. 그럼 VGS와 VDS의 전압의 차이는 메탈과 반도체층 사이의 전압의 차이입니다. 요 전압의 차이가 뭐랑 같다고요? 운석 전압만큼 되는 순간 우리는 요 옥사이드층 하단부에 드디어 N형의 원래 P타입 기판이니까 N형의 인벌전층이 생겼다라고 모스 캐패시터 공부할 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쪽이나 여기나 다 여기 메탈은 전도도가 워낙 좋은 물질이라 가정하면 여기 있는 게이트 전압이나 요쪽 요 엣지단에 있는 요 모스 캐패시터의 VGS나 뭐 똑같겠죠. 다만 드레인 전압 값은 이제 여기가 VDS지만 요 안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드레인 전압 값이 뭔가 좀 줄어들 겁니다. 그죠? 뭐 저항이 있으니까 전압 강화가 생길 거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뭐 전류의 흐름을 배제한다면 뭐 여기나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일단 상상해도 뭐 틀리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인벌전 레이어가 생겨서 전류가 흐른다는 상상을 해보면 아마 이쪽 편에 있는 요 모스캡은 이 핀치오프가 아직 안 생길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핀치오프가 생길 겁니다. 아,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 다루고자 하는 얘기는 드레인 전압을 그러면 핀치오프 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가면 무슨 일이 반도체 소재 안에 일어나느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드레인 전압 여기에 VDS를 더 강하게 즉 VG-VT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인가하게 되면 일단 요 엣지, 드레인 엣지에 있는 요 모스 캐패시터는 상상을 해보면 이쪽 위가 게이트 전압이고 요 하단부가 이제 이 값보다 큰 값이 들어오는 거죠. 그 말은 메탈 쪽의 전압이고 이쪽이 반도체 쪽의 전압입니다. 두 개의 차이를 빼야 될 텐데요. 차이를 이렇게 VG 빼기 VD를 하는 거죠. VG 빼기 VD를 해보면 핀치 오프일 때 VG와 하단부의 VD를 뺀 값은 VT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 VD가 더 올라갔으니까 빼는 값은 그죠? 요거는 2V로 일정한데 요게 1V였어요. 근데 이 VD를 1이 아니라 1.5로 올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요 드레인 엣지 쪽의 모스 캐패시터 관점에서는 메탈과 반도체 사이의 전압차가 원래 2하고 1이어서 1V 차이였는데 드레인 전압을 올리는 바람에 즉 1에서 1.5로 올리는 바람에 메탈과 반도체 사이의 전압차는 0.5로 줄었어요. 줄면은 인벌전 레이어가 안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 핀치오프 저기 없어요. 아직 인벌전 레이어가 없어요. 그러면 야 내가 드레인 전압 올렸는데 뭐 어디서 핀치오프 생기는데 찾아보면 요 안쪽 어딘가에서 핀치오프 지점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드레인 전압을 이 VG-VT보다 크게 인가하게 되면 채널 영역 어디 한가운데 어디쯤에서 VD가 그러니까 VC죠. 요 지점이라고 하면 요 지점 지우고 보게 그리죠. 요 지점의 채널의 전압이 이게 우리가 모스 캐패시터 공부할 때 반도체 쪽에 뭐 세미컨덕터라 합시다. 반도체 쪽의 전압이 될 거고요. 요 놈이 하필이면 VTS 빼기 VT에 딱 맞는 값이기만 하면 바로 내 머리 위에 있는 여기에 게이트 인가한 전압, 요게 이제 메탈에 인가되는 전압이겠죠? 메탈에 인가된 전압하고 반도체 쪽에 인가된 전압의 차이가 VG에서 VC를 빼봐요. 근데 VC가 하필이면 요 값이래. 빼보면 딱 차이가 원석 잔압값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딱 인벌전 레이가 이제 막 생기려고 하는 타이밍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레인 전압을 올리면 올릴수록 요 내부에는 자꾸 공필층이 생겨요. 인벌전 레이어가 못 생겨요. 이런 일이 쭉 생긴다라고 상상하면 VDS를 X축에 놓고 IDS를 Y축에 놓고 요 현상이 왜 생기는지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해볼 수 있습니다. 요 VDS는 이제 VGS-VT일 때겠죠. 이게 왜 자꾸 유지가 될까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이 강의 녹화하기 전에 열심히 토론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원인은 1번 소스에서 채널로 넘어가는 전자의 값은 드레인 전압하고 아무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소스에서 채널로 넘어가는 그 포텐셜을 궁금해하면 X 방향을 두고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려보세요.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컨덕션 밴드 엣지라고 하면 이 원사이디드 p-n 접합이기 때문에 위로 볼록만 남습니다. N 플러스 쪽은 원래 P형, N형 이렇게 해서 밴드 다이어그램 그려보면 컨덕션 밴드 이렇게 잡고 위로 볼록 한 번, 아래로 볼록 한 번입니다. 근데 공평량이 비등비등할 땐 이런데 한쪽 N 플러스로 진하게 해버리면 이 공평층이 굉장히 좁아져서 거의 없어지죠. 그래서 위로 볼록인 것만 밴드 다이어그램에 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 그리면 되죠. 다른 반도체 수업 시간에 했잖아요. 이렇게 될 거라고. 자, 이게 소스 영역, 이게 채널이에요. 이때 여기를 넘어가는 전자가 요 포텐셜 장벽을 이겨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전자가 이거보다 더 위에 있으면 됩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그 다이내믹 시츄에이션이라는 컨셉이 없이 설명하고 심플하게 설명할 때 그게 통하지만 엄밀히는 이놈들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수직으로만 움직이지도 않아요. 갔다가 내려왔다가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로 폭 튀어가는 놈들의 흐름은 결국 이 장벽이 낮아지면 많이 들어갈 거고 장벽이 올라가면 덜 들어갈 뿐입니다. 근데 이 장벽, 요 채널과 소스 사이의 포텐셜 장벽인 이것을 결정하는 바는 드레인 전압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 상관이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소스에서 드레인 방향, X 방향을 놓고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드레인, 채널, 소스, 컨덕션 밴드 엣지만 그렸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내려가는 방향이 전압이 증가하는 거니까 드레인의 전압을 더 주면 아마 그림을 엎어서 그리면서 이렇게 그릴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드레인 전압을 더 높이면 또 엎어서 그리면 이렇게 그릴 것 같습니다. 요 포텐셜 장벽이 드레인 전압 빨간색, 파란색, 보라색 이렇게 드레인 전압을 올리면 올림에 따라서 요 장벽에 변화가 있나요? 없나요? 라고 물으면 눈에 보이잖아요. 이제는 없네요. 그러니까 이 컨덕션 밴드 안에 있는 자유전자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양은요. 드레인 전압을 올린들, 즉 여기서 드레인 전압을 더 위로 올라간들, 여기 기준으로 더 올리고 또 더 올리고 한들 전류의 흐름, IDS 값을 결정하는 전자의 총량은 요 포텐셜 에너지 장벽에 의해서만 결정되기 때문에 드레인 전압이 더 높아진들 이 들어가는 양은 아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아무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IDS는 VDS의 함수가 아닙니다. 아무 상관관계가 없다고요. 상수함수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정해진 전류의 이 값은요. 드레인 전압을 올리고 더 올리고 더 올려본들 그 값에 이 IDS의 값에는 아무 영향을 안 줍니다. 핵심적인 물리적인 원인은 요 장벽입니다. 소스와 채널 사이의 에너지 장벽, N 플러스 P 접합의 그 포텐셜 장벽은 오로지 게이트 전압에 의해서만 결정됩니다. 그래서 책들을 보면 VGS가 컨스턴트로 일정한 어떤 임의의 값을 주고요. 물론 이게 이제 VT보다 큰 값일 겁니다. 값을 주고 드레인 전압을 스위핑을 하는 거죠. 0볼트부터 출발해서 올리기 시작하면 드레인 전류가 처음에는 줄줄줄줄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세츄레이션이 되어서 더 증가하지 않는 재미난 현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트랜지스터의 동작 원리입니다. 트랜지스터가 회로 시간에도 한번 설명한 대로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1번 노드를 S라고 하고 2번 노드를 드레인이라고 하면 둘 사이에 흐르는 이 전류값은요. 드레인과 소스 사이의 전압 차에 의해서 결정되면 그건 저항이에요. 근데 두 개의 노드 사이의 전압 차에 의해서 VDS에 의해서 이 IDS가 결정되지 않아요. 그럼 누가 결정하는데요? 제3의 회로 노드에서 결정한다라고 합시다. 그 노드가 뭔지 모르지만 이름을 게이트라고 치고요. 이 노드의 노드 전압 VG에 의해서 IDS가 결정돼요. 그래서 VGS에 의해서만 IDS가 결정되는 이런 걸 어떻게 만들지? 회로상에서는 Dependent Current Source라고 해서 뭐 이런 거 회로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이게 1번 노드, 여기를 2번 노드라고 하면
1번 노드와 2번 노드 V12에 의해서 이 전류 I12가 결정이 되느냐? 아니에요. I12는 V12의 함수가 아니에요. 그럼 이거 뭐에 의해 결정되는지 저 회로에 딴 데 어디 막 가가지고요. 요 노드를 V3라 합시다 하고 여기 I12는 V3의 베타 값에 의해서 이꼴 이렇게 주는 디펜던트 볼티지 아니 커런트 소스들 회로 이론 시간에 막 나옵니다. 그 어떻게 만들 건데요? 그게 지금 공부하고 있는 모스 FET입니다. 그래서 제3의 단자의 인가된 전압에 의해서 1번과 2번 단자의 전류가 결정된다라는 얘기. 그 정체가 바로 트랜지스터입니다. 설명이 굉장히 장황했습니다만 마음에 와닿도록 좀 이해를 시키고 싶어서 썰을 엄청 많이 풀어봤습니다. 이 포화전류가 왜 흐르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시원하게 나 어디 가서도 이거 왜 이렇게 포화전류 흐르는지 이제 설명할 수 있어요 라고 할 때 아주 쉽게 설명하는 방법은 드레인 전압이 얼마가 되던 전류를 흘리는 이 주인공인 전자는 드레인 전압하고 상관없어요. 흘러가는 이 양은 요렇게 넘어가야 되는 바, 요 에너지 장벽은 게이트 전압에 의해서만 연관됩니다. 이게 핵심 설명입니다. 네, 됐죠? 잠깐만 멈추고요. 네네네. 잠깐 쉬었으니까 이제 한 1, 2분 동안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 핀치오프까지 설명을 했고요. 오늘은 핀치오프 이후의 일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드레인 전압을 높인다는 뜻은 요 라인을 따라서요. 여기가 0V고 여기는 0.1V고 여기는 0.2V고 여기가 결국 1V가 된다라고 할 때 드레인 전압을 VDS를 계속 올린다는 뜻은 여기가 1이 아니라 2, 3, 4가 되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여기도 0.2, 얘는 0.3, 뭐 이렇게 요 채널을 따라 생기는 전압값이 자꾸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지난 시간에 강의한 요거 여기가 채널 전압값이 하필이면 VD랑 같죠. VD 드레인 엣지니까 그게 VG-VT가 되면 요 드레인 엣지에 있는 MOS 캐패시터 입장에서는 메탈의 게이트 전압, 반도체 쪽은 VG-VT니까 VG에서 VG 빼기 VT를 빼봐요. 빼기 하면 이 날라가고 이 뭐나 VT 운석 전압만큼 차이 났으니까 여기에 인벌전 레이가 드디어 생기기 시작하겠네요. 인데 요 안쪽은요. 요 드레인 전압보다는 낫겠죠. 낮아요. 근데 요 위에 있는 V 메탈 전압은 그대로 유지해요. 요게 2고 얘가 그럼 낮으니까 1이라고요. 그럼 당연히 위아래 전압차는 더 크겠죠. 드레인 엣지 쪽에서 겨우 이제 VT만큼 생겨서 딱 생기려고 하는데 이 내부는 이미 다 생겨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메탈과 반도체 사이 전압차가 더 크니까 VT 이상의 전압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런 컨셉에서 드레인을 그럼 계속 올리는 거예요. 계속 올리면 그 핀치오프 되는 지점이 자꾸만 여기 생겼다가 드레인 더 올리면 안으로 들어오고 더 올라오고 뭐 이런 일이 생길 겁니다. 그 결과 요런 델타 L이라고 표현한 인벌전 레이어가 사라지는 영역이 생깁니다. 언제요? 드레인 전압이 VG-VT보다 클 때. 그래서 사람들이 요 VG-VT를 VD 셋이라 부르고요. 요 지점이라고 할 겁니다. 오늘 강의의 대상은 요거 이상으로 드레인 전압을 VD 셋보다 더 높이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 핀치오프가 점점 안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델타 L이 즉 공핍층만 있는 영역이 자꾸 늘어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난 현상이 그렇다고 한들 전류의 값 IDS가 영향을 받습니까? 다시 강조하지만 IDS는 결국 소스에서 출발해서 드레인까지 가는 전자가 IDS를 만듭니다. 하다가 중간에 없어지면 걔는 IDS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어디가 바틀렉이냐. 줄을 서도 제일 길게 느리게 되는 그놈 때문에 모든 행정 처리 절차가 뭐 최종 시간이 결정되듯이 이 소스에서 드레인까지 감에 있어서 전자의 흐름에 바틀렉이 되는 놈이 어디일까? 보통 여기가 공급층이니까 제일 저항이 높으니까 여기가 문제이지 않을까요라고 오해하는데요. 아닙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소스에서 채널로 전자가 넘어가는 이 양에 의해서 총 전류 값은 결정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쭉 끝나고 훅 떨어져요. 여기는 전기장이 무지하게 세요. 여기 전자가 도착만 하면 그냥 쭉 떼굴떼굴 굴러가요. 오기만 오면 됩니다.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들어오는 게 이 드레인 전압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레인 잔압을 백날 올려본들 전류의 총량은 여기 소스에서 채널로 넘어가는 요 허들에 의해 결정되는데 그 허들이 소스 엔드에 있는 MOS 캐패시터예요. 메탈 쪽에 게이트 전압, 반도체 쪽은 접지예요, 접지. 이거 정해져 있는 값이에요. 드레인 잔압이 뭔 짓을 하건 드레인이 여기 1V예요, 2V예요, 3V예요 해도요. 결국 3V일 때 여기가 3이면 여기는 2, 1, 빵. 여기가 드레인 2V에 하면 여기가 2면은 여기 뭐 1.5, 여기 1, 여기 0.5, 결국 여기 끝도 0. 드레인이 1V예요. 그럼 여기 1, 그럼 너 중간 한 0.5, 여기 또 0. 결국 여기는요. 드레인 전압을 뭘 1을 가하든 2를 가하든 3을 가하든 4를 가하든 얘는 안 바뀌어요. 그게 밴드 다이어그램 상에서 쭉 지나가서 요 장벽은 안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드레인 전압을 백날 올려본들 전류의 흐름에 참여하는 이 전자의 총량은요. 게이트 전압에 의해서 결판날 뿐입니다. 드레인 전압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폭포 이론하고 같습니다. 사람들이 여기 서서요. 와, 폭포 높네. 물 많이 흐르겠네. 물 흐름이 전류라고 생각하면 물 많이 흐르겠나 하고 착각하죠. 드레인 전압을 세게 가하면 요 밴드를 많이 휘게 하겠죠. 더 세게 가고 더 세게 가면 이렇게 휘겠죠. 이 폭포의 높이가 아무리 높은들 소울센서 채널로 넘어오는 이 물 흐름이 없으면 폭포에 전류 안 흘러요. 그래서 드레인 전압을 아무리 높게 가해서 이 높낮이를 바꿔본들 소스에서 채널로 유입되는 물, 폭포로 따지면 비가 많이 내려야 폭포에 물이 많이 흐르지. 어디 폭포의 높이가 높다고 폭포에 물이 많이 흐릅니까? 결국 비가 많이 흘러야 된다는 얘기가 소스에서 채널로 유입되는 전자의 양이 많아져야 돼요. 그 말은 게이트의 전압을 높여서 소스에서 채널로 넘어가는 전자의 양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IDS, VDS 커브를 볼 때 지금 제가 하나만 여기 그려놨지만요. 이게 VGS가 예컨대 0.5라고 합시다. VGS가 1V, 즉 높인 거예요. 전류의 양을 늘린 거예요. 소스 채널로 전자를 많이 늘리면 커브가 이렇게 찍혀 나올 겁니다. 그래서 포화 전류의 값도 레벨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하지만 VGS가 1일 때도 드레인 전압을 높이면 높일수록 포화 전류는 유지됩니다. 이 물리 현상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기를 다시 한 번 더 간곡히 얘기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필요하면 또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